그 등급을 이탈리아 정부에서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그 DOC와 비노다 따볼라 사이에 있는 IGT라는 등급입니다. 아. 인디카치오네 지오그라피카 티피카. 그렇죠. 그런데 피카츄? 네, 뭐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김협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와지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제 소믈리에님께서 꼭 어떤 등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랑크리가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는 와인의 등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확실히 높은 등급의 와인으로 갈수록 맛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겠죠? 등급이 품질에 정확히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와인은 등급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와인은요. 그 아마 국내 와인 매니아 분들은 아마 라벨만 보면 바로 아실 만한 그런 와인입니다. 르무아스네 주브레 샹브레땡 2017년 빈티지입니다. 이제 사실 R 발음 같은 경우에는 불어로 이제 그 R이라고 하지 않고 흐무아스네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근데 흐무아스네. 제가 발음이 좀 약해서 그냥 어색하게 르무아스네라고 했고요. 주브레 샹베르땡은 그 부르고뉴의 굉장히 유명한 명산지 중에 하나로서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거의 왕이라고 불리는 와인의 왕이다, 뭐 황제의 와인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의 와인입니다. 바로 나폴레옹 황제가 가장 좋아했던 피노 누아 중에서도 가장 굳건하고 단단하고 강렬한 스타일의 피노 누아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MW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브레 샹브르땡 피노 누아는 샹골미진보다 단단하고 본 로마네보다 화려하다라고 그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제가 오픈할게요. 네. 컬러가 살짝 브라운 컬러네요. 틀렸습니다. 약간 가장자리에 이 갸넷이라고 하는 컬러가 보이기는 해요. 이 느낌이 어떤 걸 표현하냐면 소믈리에도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할 때 요 가장자리에 있는 림을 보고 색깔의 변화가 많으면 숙성이 좀 잘 됐다 또는 뭐 빈티지가 좀 오래된 와인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하죠.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해서 바로 마시는데도 아주 와인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산미도 굉장히 좋고. 맛있어요. 아, 또 이거 한 잔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요? 자, 그 붉은 과실류와 검은 과실 중에 어떤 류의 향이 많이 올라오나요? 붉은 과일은 예를 들어 뭐 라즈베리, 뭐 스트로베리. 네, 검은 과실에 아니 지금 붉은 과일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자, 그 검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블루베리, 블랙체리, 뭐 카시스, 뭐 약간 이런 류의 향인데 지금 되게 붉은 과일류의 향들이 많이 좀 올라오는 것 같죠? 그리고 뒤이어서 올라오는 향들이 또 어떤 향들이 있죠? 좀 무거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무겁고, 잔이 무거워요? 아니요, 맛이 무겁고 네. 좀 떫어요. 떫은 걸 어떻게 좀 탄닌이- 고상하게 표현해야죠, 그렇죠? 네, 탄닌이 있다. 탄닌이 어떻게 있어요? 탄닌이 강하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강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같이 있죠.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 비단같이 매끄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되게 소믈리에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시인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와인 한 잔으로 이렇게 멋진 말을 생각해내시는 거예요? 아수라 발발사에 혼이 담긴 구라입니다. 탄닌이 되게 실키하네요. 네. 훌륭합니다. 아주 좋은 네. 표현이십니다. 네. 와인의 등급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딱 전 세계에 그 획일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각 나라별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유럽 쪽이 이제 와인을 만든 지 오래됐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와인의 등급이 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고 등급도 한 4개, 뭐 많게는 5개, 6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요. 미국이나 호주, 칠레, 뭐 뉴질랜드 이런 그 뉴 월드들은 그에 비해서 좀 심플하고 그 지역에 꼭 지켜야 할 어떤 규정, 뭐랄까 그 정도에서 조금 더 고급진 와인들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등급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등급이 바뀌기는 좀 어려운 게 한번 그 등급을 받은 와인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우한의 생떼밀리옹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그 보르도 그랑크리 클라스의 그 등급을 바꾸려고 했는데 네. 번번이 각 샤또들의 그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휘말려서 좀 보류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이제 반해서 그 좌안쪽이죠. 그 네. 보르도의 오메독 쪽 지역 이쪽 이제 1855년도에 나폴레옹 3세가 만국박람회를 이제 개최를 할 때 그 중에서 좋은 와인들을 좀 선정을 해라 이런 어떤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당됐던 와인들 61가지의 와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을 쪼개 놨는데 그 등급이 이제 나폴레옹 3세의 명에 의해서 이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죠. 이제 와인을 공부를 조금 하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1973년도에 그 샤또 무뚱 로실드의 그 와인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딱 한 번 승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와인의 종주국 프랑스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는 어떻게 등급이 나뉘나요? 전반적인 큰 등급의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OC 등급 체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 원산지를 보호한다는 통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오세라고 합니다. 그 불어로. 그 AOC 등급은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쌀 유명하잖아요. 잘 만들죠. 어디 쌀이 유명합니까? 2000쌀. 그렇죠. 이천쌀 유명한데 이천이 어디에 포함이 돼 있죠?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크게 보면 이천 쌀이 있고 경기도 쌀이 있고 네. 대한민국 쌀이 있잖아요. 네. 이천 쌀과 경기도 쌀과 대한민국 쌀을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죠? 2000쌀.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 하위 지역으로 갔을 때가 가장 품질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써주는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 다른 지역에서 만든 재배한 쌀을 이천이라고 표기를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프랑스의 AOC 제도입니다. AOC 제도가 이제 가장 높이 있고 그리고 VDQS, 뱅드 베이 그리고 뱅드 따블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의 순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2009년에 통합이 됐었죠. 네. 그 유럽이 이제 EU에 가입이 되면서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품질 등급을 거의 이제 하나로 획일화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AOC라고 하는 등급이 AOP라고 하는 등급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DOC라고 하는 기본 등급 체계에서 이제 프랑스처럼 네. 원산지의 품질을 통제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탈리아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준다라는 뜻으로 DOCG 개런티다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그 등급이 이제 제일 최상등급이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DOC 등급에서 더 위의 등급인 뭐 비너데 빼고라고 하는 등급이 네. 만들어지게 된 공통적인 그런 품질 등급으로 모아지게 된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게 EU에서 그 등급을 획일화시킨다고 하면은 명칭도 똑같이 획일화시켜야 되는 거 네, 네, 아닌가요? 네. 왜 네. 프랑스는 AOP, 네, 네. 네, 그 이름이 이탈리아는 다르나요? 그래서 네. DOP로 바뀌었고요. DOP로? 네, 네. 아, 그럼 끝에가 P인 걸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컨트롤한다는 의미의 그 꽁트롤레라고 썼다면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로 프로테제를 썼는데 사실 문제는 이걸 그 샤토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와이너리에서. 예. 왜냐면 지금까지 뭐 수백 년 동안 예.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예.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곳이 잘 없습니다. 이제 뭐 신생 와이너리라던가 좀 소규모의 그렇게 인지도가 없는 와이너리들이 그렇게 좀 표기를 하고 정말 이런 명문 와이너리라던가 굉장히 좀 유명 그런 그랑크리 샤또 이런 곳은 거의 따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예. 저희 저번에 그랑크리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좀 가격대가 있는 등급이더라고요. 그랑크리 등급이 제일 높은 건가요? 그랑크리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 보르도의 생테밀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거기는 모든 와인들이 다 좋은 와인들이다. 그래서 그랑크리라고 다 적혀 있고요. 뽀메롤이라고 하는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우리는 그 그랑크리 등급보다 더 좋은 와인들밖에 없어. 그래서 걔네는 등급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오메독 지역은 그랑크리 등급이 이제 5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럼 그랑크리는 뭔가요? 그 일단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크리라는 말은 뭐 포도 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와인 그 만드는 와이너리라고 생각을 그런 의미도 좀 갖고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은 포도원, 뭐 포도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랑이라는 말은 그랜드. 예, 영어로 그랜드.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랑크리가 이제 뭐 생테밀리옹 지역에서는 그냥 AOC의 명칭 자체가 생테밀리옹 그랑크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명칭 자체가 그랑크리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뽀무르 지역에 가면은 그랑크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샤또들은 그런 명칭 자체가 없는데 다 너무 훌륭해. 왜냐면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페트리스, 르뱅, 라플레르 이런 와인들이 전 세계 어딜 가도 굉장히 최고의 와인들로 인정받는 와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메독 지역의 좌안으로 가면은 61개의 그런 그랑크리 클라세가 있고 또 그라브 쪽으로 가면 또 크리 클라세라는 그런 등급 체계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역별로 좀 기준이 다르고 명칭도 다르고 해서 사실 좀 그 부분은 이제 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랑크리 등급 체계가 있는데 부르고뉴는 이제 또 다르다라는 걸 또 지역별로는 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랑뱅 드 보르도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인을 내가 사러 마트에 갔는데 그랑뱅 드 보르도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보르도에서 나온 그랑크리 와인처럼 좋은 와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안 들 것 같으세요? 무조건 들죠. 들 것 네. 같으시죠? 네. 우리 집에서 만든 내 와인은 좋은 와인이야. 그래서 그랑뱅 드 보르도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네 집에서 누구네 와이너리도 다 적을 수 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그 등급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묻지마 보르도라고, 예, 묻지마 보르도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짝퉁인 건가요? 짝퉁은 아니고 그 병값이 와인값보다 좀 비싼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적용용 와인 배웠습니다. 피부에 양보하거나 뭐 네. 이렇게 목욕할 네. 때 사용하셔도 좋을 만한. 근데 그렇게 막 쓰면은 프랑스 정부에서 제재를 안 하나요? 그런 상표권에 대한 어떤 제재가 따로 없죠. 샤또에 대해서. 레이블에 적혀야 하는 꼭 적어야 되는 그 규정이 있는 것들은 있어요. 뭐 용량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와인을 만든 가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랑뱅드 보르도라는 단어는 내가 생산하는 와인은 좋은 와인이야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집안들은 그거 안 넣어도 다른 거 넣을 게 많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보르도 지역 자체가 그래서 자기네 와인들은 이제 위대하다 의미로 이제 그랑뱅 드 보르도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그 61개의 그랑크리 등급 체계가 이제 5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1등급 와인만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라고 표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프리미에. 헷갈리는 게 프리미에 그랑크리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부르고뉴로 가면
부르고뉴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 그랑크리예요. 네. 그 밑에 등급이 프리미에클이에요. 오. 헷갈리죠. 네, 헷갈릴 수 너무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비교하거나 이렇게 구분지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는 너무 어렵네요. 네. 머리가 아픕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로 갈게요. 이탈리아의 등급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탈리아는 이제 프랑스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DOC라고 하는 제일 메인 기준 등급이 있고요. 거기서 최상등급을 DOCG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등급을 지금 현재는 이제 EU의 그 법대로 따지면 IGP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IGT라고 하는 등급이 있고 그 밑에 테이블에서 마시는 와인, 그러니까 불어로는 뱅이라고 부르지만 이탈리아어로는 비노, VINO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노 다 따볼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노 다 따볼라, IGP, DOC, DOCG 이렇게 네 개의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AOC 규정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탈리아가 그 프랑스의 규정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따라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AOC를 따라서 DOC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아까 김엽 소믈리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보증을 한다라는 의미의 개런티를 붙여서 DOC에 G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란티따를 붙여서 네. DOCG 등급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 등급에 있는 와인들은 병 목에 띠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 옆에 보시면 DOCG라고 핑크색 또는 연두색 이런 띠들이 붙어 있어서 이탈리아 와인을 구매하실 때 좋은 와인을 좀 구매하시고자 하신다면 DOCG라고 하는 실이 붙어 있는 와인을 고르시면 아무래도 잘 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 저번에 봤어요. 그 꽃기호. 보셨어요? 꽃기호 닭. 꽃기호. 끼안띠. 끼안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키안티에 있는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하는 지역이 DOCG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전 이탈리아 전체 중에 그 검은 수탉이 붙어 있는 지역은 키안티 클라시코 유일하게 한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홀케즈프리 쇼츠에서 이탈리아 와인 소개를 할 때 RDM과 BDM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건 등급이 아닌 건가요? 등급이라기보다는 이제 와인의 명칭인데요. 네. 네. 그 로소 디 몬탈치노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줄여서 표현하는 그런 와인의 이름입니다.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그걸 공부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앞서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키안티와 키안티 클라시코인데 키안티 지역 안에 있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지역을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역은 산지오베제라고 하는 제우스의 피, 성스러운 제우스의 피라는 뜻을 가지고 만든 이름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주 베이스로 사용을 해야 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있는 키안티 옆에 지역이 몬탈치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산지오베제라는 품종을 사용을 하면 키안티하고 동등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키안티와 키안티 클라시코와는 격이 다르다. 그래서 산지오베제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브루넬로라고 하는 좀 더 고급진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브루넬로라는 품종을 가지고 몬탈치노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부른다. 그래서 붙여서 BDM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RDM은 이제 로소 디 몬탈치노인데 로소 디 몬탈치노는 BDM의 약간 주니어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로소 디 몬탈치노는 그거보다 좀 적게 3년 정도 숙성시키면 나올 수 있는 와인입니다. 네. 네, 그럼 신대륙으로 좀 넘어가서 와지트 단골인 미국과 칠레 등급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은 좀 등급 체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따로 이제 그 유럽처럼 프랑스나 이탈리, 스페인, 독일처럼 그런 어떤 등급 규정은 없지만 그 단순한 그런 원산지를 표기하는 AVA라는 그런
원산지 표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비티컬처럴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그 라벨 표기 그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있고 캘리포니아 안에는 나파밸리가 있고 소노마 카운티가 있는 소노마 밸리가 있는데 나파밸리도 AVA고 소노마 밸리도 AVA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좀 작은 마을들 나파밸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오크빌이라든지 욘트빌이라든지 이런 좀 작은 마을들에도 AVA가 붙어 있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작은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에 대한 품질을 좀 인증해 준다라는 그런 등급 제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네. 있어요. 네. 예, 계속 추가되고 있고 끝없이 공부해야 되네요. 계속 공부해야죠. 그래서 저는 참 와인이라는 거를 배우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아마 노태영 소믈리에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거예요. 저한테 형은 와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와인이 늪인 것 같아. 왜냐하면 빠지면 빠질수록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빠져요. 안 빠지려고 계속 허우적대면 그냥 항상 그 위치 정도 목구멍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죠. 늪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어렵네요. 네. 들어오실 거면 자신 있게 들어오시고 들어와. 들어와. 빠지겠습니다. 칠레는 혹시 리제르바가 등급인가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등급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뉴월드 같은 경우는 이런 품질 등급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와인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크통에서 조금 더 숙성을 시켰고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와인이야라고 한다면 리저르바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잘 만든 와인이고 좋은 포도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서 오크통에서 숙성도 많이 시켰어. 확실히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런 와인에 그랑 리저르바를 붙여놓는 거예요. 나 이 와인 만드는데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을 했다. 네. 이제 프렌치 오크가 좀 비싸니까 돈을 좀 썼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표현하기 나름인데 뭐 리저브, 뭐 그랑 리저브 또는 뭐 스페셜, 뭐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 뭐 김엽 에디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TJ 에디션, 뭐 엄귀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거론된 국가 이외에도 좀 중요한 등급이 있는 국가가 있을까요? 등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와인을 마시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정말 열광하는 그런 등급에 버금가는 국가별 매니아 명칭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와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그랑크리 클래스에 61개 와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1등급부터 5등급에 쪼개져 있는 이 와인들이 나폴레옹 3세의 명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1855년도예요. 지금은 2024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2등급, 3등급이었는데 지금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했을 때 1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와인의 맛을 만들어내는 와이너리들이 있어요. 그런 와인들의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슈퍼 세컨드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슈퍼 세컨드 와인? 네,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 토스카나에는 슈퍼 투스칸 와인도 있고요. 네. 또 뭐 미국에는 메리티지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메리티지 와인은 네. 이제 메리트와 헤리티지. 맞아요. 헤리티지의 합성어이거든요. 메리티지.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부티크 와인이 있는데 네. 부티크 와인 중에서도 굉장히 소량 생산하면서 품질이 뛰어나고 평론가라던가 품평회에서 고득점을 받는 그런 와인들을 일컬어 컬트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컬트 와인은 뭔가 열광하고 추종하는 그런 매니아들로부터 붙은 이름인데 10개 이내 정도 되는
숫자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뭐 신종 컬트라고 해서 뭐 좀 최근 들어서 몇 개가 더 추가되긴 했는데 뭐 그 중에서 유명한 이제 와인들이 뭐 스크리밍 이글이라던가 한란 에스테이트, 뭐 달라발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들은 이제 예약으로 판매를 하고요. 굉장히 좀 가격도 비싸고 거의 프랑스의 그런 최고의 그런 명품 와인들에 견져서 오히려 가격도 더 비싼 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슈퍼 투스칸 등급은 어떤 건가요? 이탈리아 슈퍼 투스칸은 이제 그 중부 지역에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투스카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 토스카나 영어로는 투스카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슈퍼 투스칸 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들인데 그 시작이 이탈리아의 품종이 아니라 프랑스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던가 메를로.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DOCG나 DOC 등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노다 따블라 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인기가 많고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슈퍼 투스칸이라는 그런 명칭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그 등급을 이탈리아 정부에서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그 DOC와 비노다 따블라 사이에 있는 IGT라는 등급입니다. 인디카치오네 지오그라피카 티피카. 그렇죠. 그런데 피카츄? 네 뭐라고요? 그런데 슈퍼 투스칸 와인의 이제 효시는 사시가이아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엽 선배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작 집안의 그 안티노리 집안에서 만들어진 와인인데 이 와인이 원래는 이제 토스카나의 볼게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와인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산지오베제라는 포도 품종을 가져다가 심으니까 자꾸 이게 해풍 때문에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이 좀 두꺼운 포도를 갖다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거기다가 이제 심기 시작을 했어요. 토양도 또 자갈밭이에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자갈밭에 잘 자라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해풍의 영향도 많이 안 받고 좋은 퀄리티의 와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을 가지고 만든 와인은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다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맛은 좋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좋은 등급을 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생소믈리에가 얘기한 것처럼 비노다 따블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와인 스펙테이터 품평회에다가 출품을 딱 했는데 이게 1등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맛은 좋은데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좋은 점수 등급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 뭐냐? 토스카나 와인이야. 근데 토스카나 와인에서 이런 맛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슈퍼 투스칸 와인이구나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와인의 시초가 사시가이아가 됐습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대표하는 슈퍼 투스칸의 대표하는 와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시가이아, 솔라이아 그리고 그 오르넬라이아 그리고 띠냐넬로 그리고 마세토 이렇게 5개의 와인이 바로 슈퍼 투스칸의 이제 첫 시작이에요. 되게 의미가 와인들입니다. 좋은데요. 네. 그럼요. 그 사시가이아 와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키함 있죠. 네. 그 실키함의 정수이라고 저는 정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궁금합니다. 입안에서 그 춤추는 그 혓바닥이 엄청 춤춰요. 막 현란하게. 근데 지금 너무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죠. 심지어 오르넬라이아보다 비싼 거 알아요? 사시가이아가? 원래는 사시가이아가 한 30만 원이면 오르넬라이아가 한 40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더 비싸요. 더 비싸지 사시가이아가. 사시가이아는. 예. 네. 그게 이제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시가이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네.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네. 네. 현지 가면 좀 싸게 먹을 수 있을까요? 현지에도 잘 없어요. 그래요? 예, 뭐 워낙 이제 판매가 잘 되니까. 예, 그리고 그 스포트스칸 중에 띠냐넬로라는 와인은 가격이 정말 착해요. 제일 이제 5개 와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이제 마세토고
마세토는 뭐 지금은 100만 원 언더로는 구할 수가 구매하기가 없죠. 힘들고 솔라이아랑 사시카이아 오르넬라이아는 비슷한 선이고 띠냐넬로가 지금 20만 원대인가 그렇죠. 지금 예전에 그 제가 와인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띠냐넬로가 99,000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했었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호텔 메리어트에서 17만 원, 뭐 17만 5천 원 이렇게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샵에서 사도 그 가격으로 사기가 못 좀 사요. 어렵죠. 예, 지금도 한 20만 원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 와인들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누구의 시처럼 지금 아주 뭐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의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이제 기업체나 뭐 학생들 강의하러 가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갈래를 생각을 하는데 노태정 소믈리에한테는 지도를 공부를 먼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 품종부터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도 품종을 공부를 하고 그 품종이 어디 지역에서 어디 나라에서 생산되는지를 역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와이너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때로아에서는 이런 품종이 잘 나올 거야. 그래서 그 품종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게 뭐 멜로가 나올 수도 있고 말백이 나올 수도 있고 소비뇽 블랑이 나올 수도 있죠. 그 품종을 공부를 하게 되는 이렇게 두 갈래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들어오지 마십시오. 늪이니까요. 네. 예. 와인을 정말 진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이제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와인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휴 존슨과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와인 전문가 두 분이서 같이 쓰신 책인데 지도 위주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과 함께 이번에 캐런 맥닐 와인 바이블 나온 거 아시죠? 네. 예. 그 두 책을 같이 보시면은 좀 시작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원님 그 오늘 그 와인 등급에 대해서 네. 뭐 프랑스부터 뭐 이탈리아, 뭐 미국, 스페인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 등급 있으세요? 1등 다 기억나요. 프랑스는 AOC. 그거 아닌데 그거는 기본 등급이고. 수탉만 기억나네요. 응? 수탉. 수탉이랑 슈퍼 토스카나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은데, 예, 시간이 좀 이제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들이 좀 많아요. 사실 네. 이제 1등급 얘기하면은 와인 5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누고 와인 해야 되는데 그 그랑크리 클라스의 61개 샤또 중에서 1등급 5개 샤또를 5대 샤또라고 하거든요. 그 5대 샤또의 와인을 하나씩만 얘기를 해도 하루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하나 네. 그 5대 샤또 중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와인은 샤또 마고. 샤또마. 예, 여왕의 와인. 네, 샤또 마고. 예.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예, 샤또 마고. 아름다운 여왕에게 선물하는 와인이죠. 그래서 그 해밍웨이가 그렇지. 마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본인의 딸의 이름을 마구라고 지었다. 아 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엄마구 한번 엄마고라고 예. 불러주세요. 샤또 엄마고. 네 가시죠 이제. 오늘도 와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근데 여기 죄송한데요. 예예. 여기 그 와지트는 이렇게 좋은 와인들을 어디서 이렇게 노태정 소믈리에님 그 개인 셀러에서 준비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러려고 했는데 네. 10,000명인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한 2만 명 되면 거의 그랑크리 나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